정 기자, 국회의원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취재팀이 만난 한 원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각종 혐의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은 이러한 의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매우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취재팀은 빅데이터를 통해 여론을 분석해봤습니다.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의원 가운데 8개 가장 많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이제 총선 이후에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의혹, 그러니까 사회 시민단체 활동 할 당시에 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서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빅데이터 언급량을 보면 심지어는 가장 높았을 때는 4만 건 가까이 대선 후보급 정도에 달할 정도로 높은 언급량이라고 봐야 되죠.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언급량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본격적으로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이제 논란이 시작될 무렵이에요. 그럼 이때를 보시면은 대통령의 언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의 언급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윤미향 의원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언급량으로 살펴본 결과 의혹, 논란, 비판하다, 괴롭히다 용어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긍부정 비율을 보면은 무려 거의 80%에 육박하는 76%가 부정적인 의혹, 논란 또는 비판하다, 또 비판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부와 관련된 부분도 기부를 하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부와 관련돼서도 지금 기부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76% 이상 부정적인 내용, 감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년이 지난 지금 윤미향 의원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비판, 횡령, 혐의 등의 부정적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의혹과 비판, 혐의, 횡령 이런 건 정말 민형사상의 이 사건과 연관으로도 볼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감성이 쌓여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부정적이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셈이나 다름없게 오히려 상대적인 반발 심리가 더 크다. 당에서 출당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주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완전히 말장난이에요. 그게 하나의 편법 아니에요? 날 좀 제명시켜주시오. 그 제명시켜줘요, 또 당에서는. 탈당 안 하니까.